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네, 오늘 일요일날 저는 라이딩을 하느라고 좀 저녁 6시에 첫 방송을 올렸죠. 늦게 올려서 죄송하고요. 밀린 거 조금 올리는데 여러분들 운동 하니까 너무 좋아요. 근데 너무 지금 피곤해. 그래도 여러분들께 댓글과 관련된 영상 올립니다. 국채 얘기예요. 오늘은 미국 국채 얘기입니다. 주로 공무도화, 이거 옛날에 환율 저항선 얘기할 때 올렸던 그 배경을 그대로 떴습니다. 니마 그 요단강을 건너지 마오. 무슨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방송 진행하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 방송할 내용은 이렇습니다. 핸드폰 캡처를 먼저 했고요. 엑셀에다가 제가 채권 금리를 전부 엑셀로 다 업데이트를 했어요. 그리고 미국 그러니까 해외 기준금리 올린 나라들 있죠. 우리 아래지방님이 또 댓글 많이 달아주셨는데 그걸 반영을 미국 해외 기준금리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댓글을 먼저 볼게요. 이렇게 아래지방님이 안녕하세요, 엘레님. 루마니아는 댓글 올려드린 당일 시장 예측대로 기준금리 3.0으로 인상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거 반영했어요. 다른 분들 참고되시라고 엘레님께서 언급은 안 하셨지만 한국 올해 12월까지 금리 인상 시뮬레이션을 얇은 선으로 해주셨는데요. 사실 제가 저만 보려고 좀 해놨어요. 근데 이게 작년 말과 올해 초에 한 거라서 최근에 뭐 빅스텝 한다 막 그런 거는 반영까지는 못했어요. 최근 1, 2주간 미국 기준금리 인상 관련 환경이 매우 급변하여 시장에서는 12월 말 미국 기준금리가 최소 2.5에서 2.75, 심지어 2.7에서 3.0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오늘 블레이드 러너라는 그 영화 봤는데 브래드너인가? 하여튼 지방은행 총재는 3.5%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매번 빅스텝을 해야 되는 거야. 이건 며칠 전 거거든요. 5, 6, 7월에 50bp 빅스텝 3회 및 90, 12월에 25bp 등 매 회의마다 인상이 아니라 오늘 나온 뉴스에는요, 매번 올해 내내 빅스텝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의 예측대로 흘러간다면 한국 금리도 양국 기준금리 역전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최소 2.0에서 2.25 정도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볼 땐 역전될 것 같아요. 요번에 한국은행 총재로 일단 지명된 후보자 이창 드래곤님께서도 기자들이랑 길거리에서 인터뷰한 거 보니까 그 건물 앞에서 그거 보니까는 역전이 돼도 돈 안 빠져나간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그 얘기 듣고 좋은 게 뭐냐면 금리를 미국보다 좀 덜 올리면요 우리 환율이 폭등해요. 그러면 저의 투더문, 저의 장기적인 목표치인 2,800원을 넘는 거, 1,120원에 사놓고 2,800원이 가갖고 2,900원 근처에 가면은 제 그 외환 계좌는 대박이 나는데 과연 금리를 안 올릴 수 있을까? 금리 안 올리면 안 올리는 대로 저는 또 좋아요. 환율에서 대박이 날 거니까. 그래서 돈이 다 빠져나가든 말든. 또 그 다음에 또 며칠 전에 또 올린 거예요. 이건 제가 따로 캡처한 건데, 엘레님 조금 전 폴란드가 추가로 금리 인상을 하였습니다. 4.0에서 4.5. 어우, 빅스텝이에요. 이것도 반영했어요. 그리고 여기는 없지만 아르지방님께서 러시아 금리 인하한 것도 그 댓글에 써주셨는데 그건 제가 깜빡 캡처를 못했는데 반영을 했어요. 20%에서 17%로 낮춘 거. 그 다음에 인바이런님께서 멤버십 가입해주고 꽤 오래되셨네요. 그리고 매번 이렇게 율무차 커피를 후원해 주셔서 하여튼 감사히 잘 먹고 있습니다. 미국 10년채 금리 2.6 넘었네요. 40년 저항선 뚫은 건가요? 오늘의 주제는 이거예요. 이거 과연 뚫었을까요? 안 뚫었을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년물이 뚫을 때 2년물이 저항을 받았거든. 근데 미국은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둘 다 뚫었어요. 물론 아직 월 중이지만. 자, 그 뚫은 거를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일단 핸드폰부터 보겠습니다. 순서는 한국 3년물 10년물, 그러니까 단기 장기, 미국 2년 10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3년
3년물을 단기 내에 기준으로 삼고 미국은 2년을 삼아요. 전년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 3년, 10년, 그다음 미국 2년, 10년 이거를 일봉, 주봉, 월봉으로 따끈따끈하게 방금 전에 핸드폰 캡처한 걸 보겠습니다. 자, 먼저 볼게요. 자, 한국 3년물 일봉 여기 일봉이라고 표시가 돼 있죠. 꾸준하게 올랐죠. 이건 주말이니까 점점 나온 거는 무시하세요. 이제 3%가 됐어요. 3%. 근데 이거는 요거는 여기에 반영을 한 건지 하여튼 실제로는 3.0 못 넘었어요. 어쨌든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일단 주봉 엄청 올랐죠. 3.0으로 끝났지만 월봉은 아직 진행 중이니까 2.985예요. 뭐가 진짜인지는 모르겠어. 하여튼 3.0을 한번 터치한 것 같아. 자, 엄청나게 3년물 올랐죠. 자, 그 다음에 10년물 볼게요. 일봉 10년물도 많이 올랐네요. 그 다음에 주봉도 계속 올랐어요. 월봉 많이 올랐어요. 이따 엑셀 차트로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이제 미국 10년물, 미국 2년물. 미국 2년물은 약간 주춤되죠. 며칠 동안. 최근에 2년물이 덜 오르고 10년물이 더 올라요. 얼마 전까지는요, 2년물이 미친 듯이 올랐거든. 10년물이 쉬엄쉬엄 오를 때 2년물이 밑에서부터 엄청나게 올라가서 그래서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될 정도로 이렇게 했다가 최근에는 2년물이 쉬고 10년물이 이제 미친 듯이 올라가.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 역전이 됐던 게 이제 해소가 됐어. 과거에 역전됐다 말았다 그런 적이 몇 번 있어요. 자, 일봉 좀 약하죠? 최근에 주봉도 십자가네. 그래서 약하죠. 월봉도 지난달 양봉에 비하면 약하죠. 이 정고점에 대한 부담인 것 같아요. 그래도 이 기울기 보세요. 어마무시하게 올랐죠. 자, 이번에 10년물 봅니다. 10년물 일봉 볼게요. 10년물 일봉은 2년물보다 좀 센 것 같아. 그 다음에 주봉 이번 주 세요. 세. 월봉 세네. 그쵸? 그러니까 2년물보다 10년물이 좀 더 이번 주는 좀 세게 올랐어요. 그동안이랑 조금 반대예요. 자, 이제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보여드린 최근 들어서 한 1, 2년 동안 미국 국채든 우리나라 국채든 전 세계 국채, 금리, 시중은행 금리, 대출 금리 이런 게 미친 듯이 오르는 이유가 우리 구독자님들은 그걸 이미 다 아셨을 거예요. 제가 하도 얘기를 해갖고. 왜? 40년 사이클이 바뀌었다니까. 미국 독립하기 전부터의 영국부터의 1700년부터의 금리 추이를 보면 장기 금리 추이를 보면 40년마다 사이클이 존재했다는 거. 이거를 발견한 게 정말 제가 볼 때는 진짜 이거 대박이야. 이거는 41년부터 81년까지 40년 오르고 81년부터 2000년까지 40년 동안 빠지고 이제는 40년 동안 오르는 사이클이니까 이게 미친처럼 오르지. 자, 그래서 이번에는 분홍색이 장기 10년물 국채 금리예요. 자, 이거 연하죠? 자, 진하게 표시한 거 딱 보셨죠? 진하죠? 연하다, 진하다, 기면하다, 찐연하다. 자, 이건 여러분 항상 할 때마다 금리 얘기할 때는 이거를 기본으로, 그러니까 이거 기본으로 깔려 있지 않으면 최근에 미국 국채 금리가 무슨 개별 잡주 올라가는 것처럼 얘기 들어보니까는 올해 국채에서 펀드가 손해본 국채가 마이너스 8%래요. 8%. 여러분들 국채에 투자하는 사람들은요 1년 동안 1, 2% 먹자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8%를 손해봤다니까. 8%를 어마무시하게 손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왜냐면 국채 투자하는 사람들은 우리처럼 막 1000만원, 2000만원, 5천만원, 1억 끼키야 뭐 3억, 2천원이 아니에요. 몇십억, 몇백억, 몇천억 단위로 투자하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은 1%, 2% 싸움이 엄청 큰데 8%를 손해봤대. 국채가 폭락을 해가지고 그동안의 국채 버블이 해소되는 과정. 무섭죠? 자, 그리고 국채 10년물을 제가 연봉으로 320개의 연봉이에요. 그래서 40년 사이클을 제가 표시한 거예요. 자, 참고로 보시고요. 이거는 100년만 1920년부터 2020년까지 100년 동안에 40년 사이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자세히 보시면 상승할 때 40년 동안 상승할 때는 지지선이 중요하죠. 40년 동안 하락할 때는 저항선이 중요하죠. 오늘 돌파했냐 말했냐 엔바로님께서 궁금해하신 게 이거예요. 이거 일단 올라갈 때 지지선의 기울기가 0.0017x 기울기가 0.0017이에요. 1차 함수예요. 이게 로그 차트이기 때문에 1차 함수로 나타나요. 그 다음에 하락할 때는 저항선의 기울기가 있겠죠. 이게 마이너스 0.0016이에요. 똑같죠? 기울기가 즉 좌우 대칭이라는 뜻이에요. 이쪽. 이제 이거는 뭐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될 게 잘 보세요.
요거는 국채 금리니까 여기 저항선 있고요. 여기 저항선 있고 저항선에 부딪히죠. 이때 잠깐 삑살이 났다가 폭락을 했다가 지금 돌파하고 있어요. 이번 달 돌파하고 있어요. 이거 월봉이에요, 월봉. 자, 저는 근데 우리 실생활에 미치는 거 여러분들 국채 10년물이에요. 여기 우리 구독자 중에 국채 10년물 올라가고 내려가고랑 나랑 무슨 상관인데 이런 사람 많을 거예요. 그런데 대출 금리가 오르고 내리고 온 거는 나랑 상관 있네 이럴 거 아니에요. 그게 미국의 여기 30년 만기 모기지 금리거든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모기지 30년 지금 최종 오늘 이번 주까지 반영된 게 그러니까 지난주까지구나 4.4인데 이거 5% 넘었다고 그러더라고. 이거 그 프레드에서 데이터 다운받은 건데 이게 아마 주간으로 한 2주 3주 늦을 거예요. 지금 5%가 됐다고 그러더라고. 아니면 뭐 등급이 좀 다른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얘네는 고정금리거든. 30년 그 금리가 돌파를 했어요. 돌파한 거 보이세요? 이거 무서운 거라니까 이게. 그러면 미국의 주택 수요가 확 줄겠죠. 이 금리 올라가는 가속도 기울기 보세요. 여기 제가 따로 이거 금리 미국 모기지 금리만 따로 해놓은 것도 있는데 보세요. 지금 올라가는 기울기랑 몇 년 전에 올라가는 기울기랑 기울기를 비교를 해보세요. 무섭지 않아요? 이거 기울기 이 기울기랑 이 기울기랑 잽이한데 어쨌든 국채 금리도 10년물도 돌파를 했고요. 모기지 금리도 돌파를 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데 넘어갈게요. 자, 연봉입니다. 연봉. 아까 미국 10년물 저항선 돌파. 지금 연봉이니까 지금 4달밖에 안 지났잖아요. 아직 8개월 남았잖아. 근데 아직 4달밖에 안 됐는데 연봉이 있다만 해. 물론 2년물은 더 써해. 우리나라는 이만큼은 로그 차트로 이만큼 세지는 않거든요. 우리나라 국채금리 폭등하는 것보다 미국 국채금리 폭등하는 게 더 심해. 그러니까 우리가 큰일 났다니까. 금리 장단기 금리 역전이 문제가 아니라 미국 금리랑 우리 금리랑 기준금리가 역전이 된다니까. 국채도 역전이 되고 좀 이따가 중국이 역전 당할 것 같아. 전에 한번 제가 방송했었는데 오늘 또 한국 그다음에 중국 미국 국채금리가 역전되는 현상이 조만간에 나타날 것 같아요. 오늘 뉴스에 크게 나올 거예요. 그때 놀라지 마시고 제가 보여드리는 차트를 좀 이따가 기억을 하세요. 자, 이거 연봉입니다. 우리나라 10년물과 3년물도 같이 있어요. 좀 더 보이는 게 이겁니다. 자, 좀 전에 본 거 있죠. 요거는 로그 차트예요. 로그 차트. 로그 차트에서는 저항선이 직선으로 나타나요. 1차 함수. 근데 산술 차트로 나타나면요. 저항선이 곡선으로 나타나거든요. 이거 지수함수예요. 지수함수. 지수함수 이렇게 돼갖고 우리는 10년물이 여기서 저항받고 눌리고 또 그 다음에 돌파를 했거든요. 물론 3년물은 그냥 돌파를 했어요. 그래갖고 미국이 위에 게 10년물이고요. 밑에 게 2년물이에요. 근데 지난달에 꼬리 달고 내려가더라고. 그리고 2년물은 꼬리 달고 별로 안 내려가. 얘네도 우리처럼 한번 눌렸다가 돌파하려나? 근데 곧장 돌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최근에 2년물 금리 국채 올라가는 것보다 금리가 10년물 올라가는 게 더 세죠, 최근에. 그러니까 장단기 역전이 해소가 됐지. 0을 깨고 내려갔다가 이렇게 반등하고 있다고 좀 이따 나와요. 이런 차트를 누가 볼 수 있냐 이거죠. 우리 엘리엇 TV 구독자님들은 이거 자주 봐서 이제 놀랍지 않죠? 자, 그 다음에 또 차트를 볼게요. 자, 이거는 좀 복잡한데 이거 여러 번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이거는 미국 빨간색 10년물 장기 금리랑 까만색 2년물 단기 금리랑의 올라가는 속도 차이에 벌어지는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가 살짝 돌아섰어요. 그리고 여기에 3개월물이랑은 오히려 플러스가 나고 있고 배율은 마이너스가 나고 있고 아니 10년물 2년물은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났는데 오히려 3개월물 10년물의 장단기 금리 차는 오히려 오르고 있다. 이게 착시 현상이라고 그랬죠? 자, 실질적으로는 내려가고 있어요. 피상적으로는 올라가고 있는데 연준에서는 이거를 강조하거든요. 올라가고 있으니까 걱정 없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심각해요. 좀 이따 차트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넘어갑니다. 이거 요 부분만 확대해서 봅시다. 자, 위에 걸 볼게요. 위에 거. 자, 여기 다 숫자가 있어요. 자, 여기서 보시면요. 여기에 5년, 2년, 10년, 30년, 그다음에 3개월물 요런 걸 제가 색깔로 다 표시했어요. 이거 삼술 차트예요. 삼술 차트에서 보시면
요 10년물 초록색을 2년물이 돌파했다가 말았죠. 최근에 역전이 됐어요. 그래서 빨간색이 0 밑으로 내려왔었어. 그러다가 10년물이 분발하고서 좀 더 초록색이 더 올라갔죠. 그러니까 약간 위에 있죠. 빨간색보다. 그래서 다시 해소가 됐어. 그런데 요 파란 거 있죠. 3개월물. 3개월물과 10년물의 차이가 오히려 벌어지고 있다니까. 이 3개월물이 올라오는 속도에 비해서 최근에 10년물이 더 올라간다고요.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차가 올라가고 있어. 그러나 율은 떨어지고 있다고. 로그 차트의 차이는 떨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요렇게 볼게요. 요렇게. 자, 분명히 로그 차트에서 보면은 10년물을 2년물이 돌파했다가 말았죠. 그러니까 배율이 이렇게 떨어지다가 돌아섰죠. 이렇게 조금 돌아섰어요. 자, 근데 여기서 볼 게 뭐냐면요. 자, 10년물 초록색과 3개월물 파란색을 보면 얘가 올라가는 속도보다 얘가 올라가는 속도가 더 빨라요. 그래서 얘가 떨어지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러니까 로그 차는 떨어지고 있는데 산술차는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속도 차이거든. 속도 차이. 이거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얘기를 안 하는 사람이 안 하는 거야. 근데 결국은 3년물과 그 10년물 차이 있죠.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 요거. 요게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제가 볼 때 몇 달 안 있어서 얘가 꺾여 내려온다니까. 제가 시뮬레이션을 해봤어요. 이거 꺾여서 내려와요. 시간만 지나면 결국은 꺾여서 내려와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런 얘기를 듣죠. 10년물에 0.1% 오르는 거랑 3개월물에 0.1% 오르는 거랑 같이 비교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최홍만의 밥 한 공기랑 유치원생의 밥 한 공기랑 같이 보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얘도 1% 늘고 얘도 1% 늘면요. 장단기 금리차가 거의 그대로죠. 그런데 그 배율은 그 속도는 얘가 더 훨씬 빠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시뮬레이션 하니까 한 두세 달 안에 얘가 올라가다가 꺾여 내려온다니까. 그때 얘는 더 내려온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저 위에 게 산술이 올라가도 로그는 내려와요. 왜 그러냐면 이게 속도 차이야. 속도 차이. 스케일은 10년물이 금리 올라가는 스케일이 더 크지만 3개월물이 더 작지만 지금 상황이 10년물은 2.7이고 3개월물은 0.7이에요. 2.7에서 0.1 올라가는 거랑 0.7에서 0.1 올라가는 거랑 같이 비교를 하면 안 돼. 예를 들어서 이거 봅시다. 2.7에서 0.2 올라갔어. 근데 0.7에서는 0.1 올라갔어. 그러면 두 개의 차이가 더 벌어지죠. 더 벌어지니까 아까 위에 산술 차이처럼 이게 올라간다고 차이가 벌어지잖아요. 얘는 0.2 올라가고 얘는 0.1 올라갔어. 그러면 차이가 더 벌어지는 거죠. 왜? 얘는 0.2, 얘는 0.1이니까 0.1만큼 차이가 벌어졌죠. 그런데 2.7에서 0.2 올라가는 거랑 0.7에서 0.1 올라가는 거랑 0.1 올라가는 게 더 많이 오른 거라니까. 이해 가세요? 최홍만 밥 2공기 주는 거랑 6살짜리한테 밥 1공기 주는 거랑 누가 더 뱉어져? 6살짜리가 그 3숟갈도 못 먹어. 제 구독자님들은 이거를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로그 개념. 자, 오늘의 주제는 이게 아니고 저항선 돌파했다는 거 그것 때문에 한 거니까. 그 다음에 그거를 자세히 비교한 게 이거예요. 자, 보세요. 좌우 비교한 거 보세요. 왼쪽은 산술이에요. 산술. 오른쪽은 로그예요. 여기다 좀 써놔야겠구나. 여기다 로그, 산술 요렇게. 자, 왼쪽은 장단기 금리 차이예요. 오른쪽은 장단기 금리 배율이에요. 나눈 거예요. 나눈 거. 여기 빼기로 되잖아. 빼기. 여기는 나누기. 여기 이렇게 나누기로 돼 있잖아. 나누기. 여기다 써놔야겠구나. 자, 보시면 10년물 올라가는 거랑 3년물 올라가는 거랑 3개월 올라가는 거랑 보면 10년물 올라가는 것보다 3개월, 그러니까 2년물이 더 빨리 올라가서 장단기 금리차가 마이너스 났다가 살짝 벗어났어. 그런데 3개월물은 눈으로 볼 때는 10년물은 엄청 올라가는데 3개월물은 별로 못 올라가. 그러니까 차이가 벌어지지. 그러나 실상으로는 속도는 10년물이 이 정도 올라갈 때 3개월물은 엄청 올라간다고. 즉 최홍만이 밥 2공기 먹을 때 얘는 밥 1공기 먹어. 그럼 얘는 엄청나게 빠른 거야. 지금 성장 속도가. 최홍만이 1kg 몸무게 늘어났는데 유치원생은, 그러니까 최홍만이 5kg 늘어났는데 120kg짜리가 5kg 늘어났어. 근데 유치원생은 한 30kg짜리가 1kg 늘어났어.
그러면 얘는 초스피드로 느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줄는 거라니까. 율은. 요 차이를 잘 하셔야 돼요. 요거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얘기 안 해. 근데 지금은 큰 의미는 없어요. 왜? 지금은 얘가 마이너스 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얘가 돌아섰던 데잖아요. 그럼 얘는 한참 내려왔어요. 그 다음에 과거 시뮬레이션 하니까 얘가 급격하게 떨어져. 급격하게. 얘가 한번 돌아서잖아요. 그럼 급격하게 떨어지니까 그때 가서 10년물과 그러니까 2년물 스프레드와 그러니까 10년물 2년물 스프레드와 10년물 3개월물 스프레드까지 마이너스가 나면요. 망한다니까. 얼마 전에 그 대신증권 연구원이 나와서 그랬잖아요. 3개월물 마저 역전되면 이거는 뭐라 그랬지? 파국이 온다고 그랬나? 김치국이 온다고 그랬나? 그러니까 저는 이걸 잘 보고 있어요. 지금 당분간은 얘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왜냐면 최홍만이 더 빠르다니까. 유치원생보다. 그런데 율은 최홍만이 늘어나는 율보다 유치원생 늘어나는 게 더 빠르다고. 이게 로그 차트예요. 눈으로 봐도 보이죠? 얘가 더 빠른 게. 그래서 그 율이 줄어들고 있다니까. 근데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얘가 보여요. 얘가. 이거는 진짜 고난도예요. 고난도. 이거는 진짜 대단한 발견이에요. 제가 40년 발견하고 뭐 이런 거 발견하고 많잖아요. 이런 거. 유튜브 하면서 발견한 거 많어. 그거를 또 표시한 게 이거예요. 보세요. 차이는 줄어드는데 율도 줄어들어. 근데 얘는 방향이 같았어. 근데 제가 이때 강조했던 건 뭐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장단기 그림차가 이렇게 이 정도까지 벌어졌다. 이 정도까지 벌어졌다. 이 정도까지 벌어졌다. 근데 요 정도까지 안 거는 거는 얘는 눌렸다가 다시 갈 거다 그랬는데 다시 마이너스 나잖아. 왜? 얘보다 얘가 율이 더 높은 거라니까. 그러니까 얘를 무시하면 안 된다고. 얘가 알고 보면 얘라고 얘. 그러니까 한참 됐죠? 지금 3개월물 금리차도 얘에 비해서 여기까지밖에 안 왔어. 그러니까 얘 한참 올라갈 거라 이거 여기까지 올라갈 거래. 과거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아니라니까. 이때는 고금리일 때고 지금은 초저금리일 때잖아요. 초저금리일 때 얘가 이미 올라갔다가 지금 빠지고 있다니까. 빠지고 있어요. 얘가 올라가도 얘가 빠진다니까. 최홍만이 몸무게가 더 늘고 유치원생의 몸무게는 조금밖에 안 늘어도 그 차이는 이렇게 벌어지고 있지만 율은 최홍만이 증가하는 율보다 유치원생이 늘어가는 게 늘다고. 이거나 똑같은 거예요. 강남에 30억짜리가 40억 돼가지고 10억이 오른 것보다 노원구에 3억짜리가 6억이 되는 게 비록 3억밖에 안 올랐지만 더블 났다고. 100% 올랐다고. 10억 오른 것보다 3억 오른 게 더 많이 오른 거예요. 그런 걸 우리는 수익률이라고 그러죠. 그래도 나는 30억짜리가 40억 됐으면 좋겠어. 저도 그래요. 그거는 6억짜리가 아니 3억짜리가 6억이 됐으면은 3억이나 올랐습니다. 기분 좋겠습니다. 그러고 말지만 아이고 재산이 6억밖에 안 되네. 이럴 거 아니야. 사람들이 또 폄하하느라고. 나는 40억이나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건희 회장이 1000억이 있는데 거기에 1% 상승했어. 예를 들어서. 근데 나는 주식해가지고 100% 올랐어. 난 1000만 원으로 1000만 원을 벌었어. 그러니까 1000억 있는 이건희 회장이 10% 수익 났다고? 에게 10%? 1000억이 100억밖에 못 벌었어? 나는 1000만 원 갖고 1000만 원을 벌었는데 나는 수익률이 100%인데 이건희 회장은 수익률이 10%밖에 안 돼. 내가 더 잘났어. 이해가세요? 이게 로그 개념이. 자, 이거 하던 게. 그리고 자, 금리 올린 거 지금 40년 동안 올라가던 금리가 81년을 기준으로 하고 여기서부터 빠지는 금리입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금리 올리고 했잖아요. 근데 고금리일 때 올린 거랑 저금리일 때 올린 거랑 다르다니까. 그리고 여기 이건 주요한 나라만 했고요. 여기에 반영을 했습니다. 오늘 러시아 저기 뚝 떨어진 거 보이죠? 좀 이따 큰 차트 볼게요. 여기서부터 쭉 금리를 하락하다가 금리 상승한 나라만 했는데 지금 엄청 많아졌어. 여기가 잘 안 보여가지고 여기 확대를 했어요. 이렇게 확대를 했어요. 확대. 자, 여기에 보시면 볼게요. 미국 0.375 지금 현재 스코어예요. 카나다 0.5, 영국 0.75, 노르웨이 0.75, 뉴질랜드 1.0, 코리아 1.25, 루마니아 3.0, 아이슬란드 2.75. 지금 루마니아가 위에 있어야 돼요. 이게 제가 글씨는 순서를 안 바꿔놨어요. 이거 손으로 바꿔야 돼. 3.0이 이게 루마니아 아까 그 아래지방님이 반영한 거 다 반영한 거예요. 원래는 밑에 있었어. 2.5였어. 그러니까 제일 아이슬란드보다 밑에였지. 근데 역전이 된 거죠. 그다음에 아이슬란드 아이스케키 2.75, 폴란드 4.0, 페루 4.0, 사우스 아프리카 4.25, 헝가리 4.4. 헝가리도 제가 반영한 거예요. 그다음에 콜롬비아, 아스트라비아 5.0,
체코 5.0, 멕시코 페리카나, 오늘 제가 멕시칸 치킨 먹은 건가? 오늘 두물머리 가갖고 5.5, 칠레 마질레 7.0, 브라질 11.75, 그다음에 터키 14.0, 러시아 17.0. 원래 20%에서 낮춘 거예요. 이렇게 낮춘 거예요. 이거 지금 오른 나라 다 했는데 그 대만은 제가 반영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대만은 제가 이거 OECD에서 다운받은 건데 대만은 데이터가 없더라고.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은가 봐. 그래갖고 안 넣었어. 왜냐면 그 대만 거는 제가 데이터 구하려면 또 고생하니까 생고생 하기 싫어가지고 대만은 안 넣었어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요거 장단기 금리차인데, 자 보세요. 여기에 어떤 게 있냐면요. 요 하늘색 구간은 요 리세션 구간, 요 파란 구간은 리세션 구간이에요. 리세션 구간. 초록색 한국 국채, 파란색 중국 국채 10년물이에요. 빨간색 미국 국채, 까만색 일본 국채, 하늘색은 미국 연준 기준금리예요. 잘 보시면 큰 그림이 좀 전체적으로 금리가 떨어지는 구간이었죠. 그리고 여기 희미하게 가느다란 선은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그 저항선. 자,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일본 국채는 너무 바닥이니까는 별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 그리고 지금 이 하늘색 여기 지금 그 미국 기준금리 올린 거 지금 반영했어요. 이렇게 제로금리에다가 딱 한번 올랐어요. 자, 우리나라 것도 넣어야겠구나. 우리나라 기준금리 여기 나중에 넣을게요. 자, 보시면 중국 국채는 떨어져. 여러분들, 중국 위안화가 혼자 강세죠. 지금 전 세계가 달러 강세에 따른 약세를 모든 나라가 오는데 유일하게 한 나라 중국만 그 위안화가 그 강세야. 밑으로 그러니까 환율이 하락하고 있어. 그래갖고 우리가 좀 덜 오르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중국 국채 10년물에 있다고 저는 봐요. 근데 얘가 지금 한국 국채 역전 당했어요. 2달 됐어요. 자, 근데 미국 국채는 올라가는데 중국 국채는 지금 살짝 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10년물이 미친 듯이 올라간다니까. 조만간에요. 빠르면 이번 달에 쇼킹! 미국 국채, 중국 국채 역전 현상 발생. 신흥국 어찌하나? 중국 망하나? 이런 게 나온다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돈이 있다면 중국 국채에다가 투자를 하겠어요? 미국 국채에다 투자를 하겠어요? 미국이 이자 더 준다는데 중국이 안전해요? 미국이 안전해요? 우리 같이 쫌생원들은 중국이 가깝고 하니까 거기 홍콩 북경도 여행 가고 그래 갔기 때문에 중국에다 할래 라고 할지 모르지만 1000억, 100억, 1조 이렇게 단위로 움직이는 거대 기관 투자가나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되면 중국에서 돈이 빠져나와서 미국으로 간다니까. 금리 아직은 중국이 더 주지. 10년물이라고 치면. 근데 얘가 그동안은 이 차이가 이만큼 벌어졌어.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도 역전될 것 같아. 미국에. 왜? 기준금리를 0.5씩 빅스텝을 몇 번을 올린다는데. 여러분들, 기준금리가 3%로 가 있으면 10년물이 2.7에 그대로 있을까? 기준금리가 3.0까지 올라온다는데,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지금 한 번 올렸어. 한 번 올렸어요. 얘가 3.0이면요. 여기까지 올라간다고. 여기까지. 그러면 미국 여기까지 올라가요. 여기까지. 그럼 미국 금리가 여기 있을까? 여기 올라와 있을까? 돼요. 우리도 여기 와 있어야지. 그러면 중국 금리가 역전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면 위안화가 결국은 그러니까 튕기지 않겠어요? 위로? 그러면 거의 우리가 중국에 좀 약간 패그되어 있는 것 같거든. 환율이. 오히려 지금 N달러 환율 올라가는 거에 비해서 못 올라가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10점 몇 11 이래 배웠다고. 근데 지금은 9.8, 9.9잖아 지금 배율이. 이게 다시 10.0으로 가면은 우리 환율이 폭등할 수가 있다고. 그 와중에 중국 국제 10년물 금리가 올라간다고 치면 위안화가 초오르겠죠. 그러면 우리는 환율은 폭등이라니까. 1200원, 1300원, 1500원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은 2800원 넘는 건가? 그거는 몰라요. 저는 그냥 저의 희망사항이지 간다고 제가 못 박을 수는 없어. 엘리엇 말고 듣고 막 1300원에 샀다가 나중에 1100원 가면 어떡하려고. 김영익 박사님 말처럼 1150원 가면 어떡해. 그래도 저는 손해 아니에요. 김영익 박사님이 간다는 1150원보다 저는 더 싸게 편입이 돼 있으니까 저는 배째라죠. 그냥 기분만 좋다 마른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 가지 기술적 분석하니까 주가는 900이 깨져야 되고 환율은 2,800원이 넘어야 돼요. 그 다음에 부동산은 2030년까지 반토막 이상이 나야 되고. 제가 계산한 건 그래요.
그러니까 동의 안 하시는 분은 동의 안 하시고 안 따라 하시거나 아니면 반대 포지션을 하면 돼요. 롱을 사시고 콜을 사시고 선물 사시고는 하여튼 자꾸 딴지 것이 마세요. 요즘에 그래도 우리 응원하는 댓글이 많이 있다고. 엘리언님 댓글 신경 쓰지 마세요. 근데 신경 안 쓰겠나? 그래도 댓글 보면서 이렇게 오늘도 보세요. 이 댓글로 제가 방송한 거 아니에요. 특히 여기 보셨죠? 자, 엔바이로님 후원 맨날 뻔질나게 일주일에 두세 번씩 막 후원해 주시는 분님 40년 저항선 뚫은 건가요? 네, 뚫었어요. 그런데 아직 월말은 남아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봅시다. 일단 현재 상황은 돌파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지방님 제가 곧장곧장 반영 못해도 자주 올려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어요. 왜냐면 제가 일일이 찾아서 막 뉴스 나올 때마다 하기는 제가 여력이 없거든요. 저 바람 피는데 바빠요. 바람 피지 말고 이거 맨날 쫓아다닐 수는 없잖아. 근데 아마 이쪽 전문가신 것 같아. 하여튼 감사하고요. 자,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채 공무도화 니마 그 요단강을 건너지 마오. 지금 요단강 건너고 있습니다. 물론 월중이지만. 자, 요렇게 방송을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 늦은 밤에 늦게까지 꼭 올려야 될 게 그 4월 위기설 있잖아요. 그거 해야 돼요. 4월 15일 타이타니코, 그 다음에 태양절, 4월 16일 세월호, 그 다음에 대공황 그 고점, 그 다음에 4월 17일은 제가 진짜 언급하기도 좀 끔찍한 사건이 과거에 있었는데 어쨌든 그게 다 몰려있는, 다행히 그날이 이번 주는 일요일이더라고요. 그래갖고 일요일 4월 17일 그게 어쩌면 그 앞당겨서 평일날 그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영상 만들어서 좀 빨리 만들게요. 늦게 올리더라도 내일 아침이라도 꼭 봐주세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이렇게 그래도 시카고 야경을 한번 쫙 보면서 우리 오늘 자전거 타러 같이 못 간 우리 제 여친 4명, 제 PC를 지켜주는 여전사 칼잡이들 4명 인사 안녕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